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이제 분위기를 갖고 오면서 2차전부터는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쉬워 보였거든요. 엄청 쉬운 우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제일 힘들었던 우승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뭔가 나한테 뿌듯해요. 제가 계속 이제 어쨌든 선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선발로 시작했고 1차 지명에 뭐 선발로 처음에 마운드에 선발로 지금 어린 나이에 선발로 던지고 있고 그래서 오버랩이 똑같은 왼손 투수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어, 6차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느 5차전인가요? 5차전이죠. 1차전부터 5차전, 6차전까지. 네, 6차전까지. 네. 5차전이죠. 당연히 5차전. 절대 치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절대. 저는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앞에 스윙을 진짜 전혀 칠 것 같이 칠 수밖에, 그러니까 못 칠 것 같이 스윙을 했어요. 거의 질 것 전혀. 같았는데. 네. 아, 끝났네. 이러고 있었는데 최원태 선수가 안우진 다음으로 공이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타자들 얘기 들어보면 왜 최원태를 많이 안 쓰지? 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최원태가 그만큼 공이 제일 좋았대요. 근데 이 강민이 형은 전혀 칠 수가 없는 스윙이었거든요. 네, 분명히. 네. 야, 근데 투 스트라이크에 그걸 홈런을 안타도 아니고. 쳤다는 것 자체가 그 경기도 중요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스윙 그렇게 하고 홈런을 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흥분의 도가니야. 그냥 안 울 수가 없는 경기였어요. 진짜 눈물 참으려고 진짜 저 또 1차전 못 던지고 5차전까지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사실 죄책감에 이게 찌들어 있었죠. 오늘 놓치면 안 되는데 1차전 졌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1차전에 제 기억에는 경훈 형이 맞았을 거예요. 점수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못 던졌는데 경훈 형이 마지막에 점수를 줘가지고 그래서 졌는데 제가 경훈 형을 위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그랬어요. 1차전 끝나고 2차전 시작하기 전에 우리 3연패도 4연승 할 것 같다. 우승할 것 같다. 1차전에 제가 점수를 줬는데도 다시 동점을 만드는 걸 보고 우리 팀 강하구나. 웬만하면 이 선발이 점수를 줘서 하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경기가. 근데 동점이 되고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제 분위기가 다시 우리 쪽으로 갖고 오는 걸 보면서 진짜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이제 분위기를 갖고 오면서 2차전부터는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데일리 MVP가 강민이 형이었고 저는 인터뷰한다고 강민이 형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터뷰하고 끝났어요. 근데 사우나에 2명 남았어요. 저하고 강민이 형. 근데 그 사우나가 엄청 좋은 게 끝나고 야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씻으면서 내일 못 이기면 오늘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일 이겨야 된다. 네, 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아무리 들떠봐야 필요 없으니까 내일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기자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다음날 투수들 이제 어저께는 있고 오늘 다시 시작이니까 오늘은 새로운 경기다 이렇게 해서 또 다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앉아서 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엄청 야구 얘기를 거기 앉아서 야구 얘기밖에 안 하죠 사실. 그렇죠. 그런 대화할 공간이 있다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차전에는 좀 어떠셨어요? 뭐 잘하면 내가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어찌됐든 감독님도 이 한국 시리즈를 감독으로서는 처음 해보니까 다음날 5차전 끝나고 6차전에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감독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선수를 무리시킨다, 뭐 선수를 뭐 혹사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을까봐 감독님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딱 출근해서 이제 부르기 올 곳이 왔구나 하고 갔는데 대기해 이래서 대기해 네. 야 오늘 대기해 이러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감독님이 처음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그쵸. 선수도 했었고 코치도 같이 했었고 코치 할 때 저 이제 선수였고 그러니까 오래 봐왔으니까 감독님도 저도 던지고 난 다음 날은 괜찮아요. 다음 날이 둘째 날이 엄청 어깨랑 팔꿈치가 꽉 뭉쳐서 네. 팔도 힘들어요. 근데 저 다음 날은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어. 저는. 근데 감독님도 그런 스타일이었고, 네. 넌 나랑 똑같네 얘기를 한 3번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미팅에서 있을 때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가 오늘 대기해 이러더라고. 내일은 힘들겠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감독님 저 항상 뒤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앞에 투수들 편하게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죠. 그래서 진짜 던질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또 점수 차도 1점 차였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그때 불펜에서 몸을 풀 때 네. 어떠셨어요? 9회 초에 나갔잖아요. 8회가 그냥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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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8회 그러니까 8회 초 끝나자마자 광고 타임 때 네. 캐치볼 시작해서 네. 8회 말에 앉아서 몸 풀고 그 다음에 9회 초에 딱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8회 초 끝나자마자 너 이제 9회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해 해서 네.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8회 초가 끝났어요. 그래서 캐치볼 시작을 했는데 네. 8회 말이 그냥 순식간에 끝났어요. 공 몇 개 안 던지고. 우리 팀 공격이 네. 너무 순식간에 끝난 네.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안 됩니다. 후이그였거든요. 바로 송종훈이부터 가고 저는 이제 원아웃 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끝나다 보니까 후이그도 빨리 쳤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 그냥 빨리 풀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타자가 이제 이재원 선수였잖아요. 네. 정말 잘 쳤거든요. 네, 잘 쳤어요. 네. 근데 딱 맞는 순간 어땠어요? 파울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네, 갔었어요. 무조건 파울이. 저는 맞자마자 파울이다 했는데 잡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지영 타자를 공부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시리즈 전에. 네. 그리고 2번이나 해봤어.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알고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저는 파울을 2개를 만들고 투 스트라이크에 포볼 주더라도 주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포볼 주더라도 삼진으로 멋있게 끝내고 싶었던 거. 그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2번을 한국 시리즈 세이브를 했는데 2번 다 삼진으로 끝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삼진으로 끝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 욕심을 가지면 안 돼. 또 깨달았어. 또 깨달았어. 거기서 삼진을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파울 2개 만들어야지. 일단 초구에 파울, 그 다음에 2구째도 파울이라고 생각하고 네. 던졌는데 끝난 거죠. 근데 끝난 게 잘 된 거죠. 어쨌든 그쵸. 우승을 하고 네. 해피 엔딩이니까. 근데 어쨌든 삼진 부분은 참 아쉽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네요. 올 웨이즈라는 분이 올 시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삼진이 무엇이었나요? 저기 푸이그한테 삼진 잡은 거? 네. 이렇게 한 거? 네. 걔가 참 네. 재밌는 아이. 재밌었어요. 약간 뭔가 나를 인정해주면서도 사석에서는 진짜 치고 싶어하는 게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시즌 끝나고도 키움이랑 마지막 경기 끝나는데 그 전날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키움 매니저한테 푸이그가 너 유니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유니폼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네, 했던 것 했어요. 사인해서. 네, 근데 푸이그는 유니폼 안 주고 방망이 줬더라고요. 왜요? 몰라요. 내가 방망이 언제 쓰라고? 네, 그러니까 방망이 자기 근데 지금 연습 방망이야 또. 사인 해가지고 연습 방망이 갖다 줬던데. 그래서 나는 유니폼 그냥 하나 빼서 걸어서 주고. 그리고 시리즈도 유니폼 하나로 했어요. 홈 유니폼 줘서. 진짜? 네. 원래 유니폼이 2벌 나오거든요. 네. 한 벌로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 때. 권민성님,
롯데 상대로 통산 성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마 롯데 팬이신 것 같은데 롯데 상대로 성적이 좋은 비결이 있나요? 그리고 롯데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선발 로테이션을 조정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음 시즌은 좀 봐달래요. 전혀 없고 네. 제 기억으로는 최다 실점 팀이 롯데일 거예요.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네, 게. 9점인가 8점인가 한번 3이닝인가 네, 네. 저 3이닝에 8점인가 9점인가 줬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 다 통틀어서. 옛날에, 네. 제가 던지고 그날 경기 던지고 내려와서 스파이크로 발을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찬 거예요. 발을 땅땅 계속 차다가 어휴 하면서 빵 찼는데 이 알루미늄 그 뭐라 그러죠? 그 철, 문철 네. 철이 이렇게 스파이크 자국이 쫙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어. 아, 가서 봤더니. 예. 근데 그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잘 던지지 않을까? 그게 아직도 있어요. 와, 이거 방송 나가면 없애버릴 것 같은데. 그게 페인트 덧칠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있어요. 그 상처가 있고 화장실에 아직도 있고 그 이제 찾는데 저는 이제 차고 나서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 나갔는데 찡이 없는 거야. 스파이크에 찡이 부러졌었던 거야.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 다음 경기가 잠실이었는데 네. 잠실에서 이제 문학이랑 가까우니까 문학에서 공수해서 경기에 시합을 나갔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야구 파티 TV님, 김광 선수 아들인 김민재 군도 야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야구 선수로서 야구를 하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요? 뭐 별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도 1학년이고 이제 앞으로 저 야구하면서 이 야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덜 받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야구를 하면서 대결을 하고 투타 대결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해서 이기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 혼자 이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야구를 했던 거고 그리고 타자와 투수의 싸움에서 타자보다 투수가 더 많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를 택한 거고 네. 그래서 많이 그냥 그런 즐거움을 찾게 해주고 싶고 정우도 그렇잖아요. 아빠가 별말 안 했다고. 네. 네.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냥 하고 싶다 하면은 뭐든. 네. 이거 약간 넘나드는 질문인데 박주영 님이 2021년 7월에 MLB에서 클리브랜드전 2점 네, 이렇게 2와 3분의 1의 4홈런에 맞고 강판됐었는데 네. 그때 상황과 컨디션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롯데전 이후에 이거 안 차요. 그때 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클리브랜드에서 잘 던졌어야 되는데 그거 화장실 갔었어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한번 찼어야 되는데 아, 네. 그때는 네, 잘 쳤어요. 타자들도 잘 치고 그리고 처음 만난 상대라서 너무 타구들이 까마득하게 날아가가지고 속상했죠. 근데 아마 그때까지도 잘 던지고 있었을 거예요. 네, 1점대였을까 아마. 네. 근데 이제 맞을 때가 됐구나.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맞을 때가 돼서 맞았네. 네. 근데 이게 홈런이어서 문제지. 조금만 더 내가 낮게 던질 걸 이런 자책도 했죠. 네. 박경원님인데 MLB에서 뛰었을 때 가장 친했던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포수 몰리나 선수와 우리나라 포수와의 좀 차이가 있을까요? 1년 반 동안 선발하다가 그 6개월 그 나머지 한 4개월 정도를 불펜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반 시즌 동안 불펜에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불펜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처음에는 갔을 때는 이제 웨인라이트가 많이 챙겨주고 진짜 친형처럼 챙겨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발에서 나와서 중간에 뛰다 보니까 선발은 선발끼리 이제 또 선발의 스케줄이 있고 중간은 중간끼리 또 훈련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불펜에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불펜에 있는 뭐 가예고스라든지 네. 레이에스, 그다음에 뭐 카브레라, 루이스, 가르시아 이렇게는 진짜 그러니까 약간 미국 국적 말고 약간 이제 라틴계 네. 그쪽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포수의 차이? 포수의 차이? 네. 있죠. 분명히 포수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수도 포수를 리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투수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에 따라서 포수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포수와, 그러니까 투수가 원하는 공을 던지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고개를 한번 흔들었을 때 내가 뭘 직구를 흔들었는지 슬라이드 변화구를 흔들었는지 그걸 잘 외우고 있는 포수와 못 외우고 있는 포수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좋은 포수와 안 좋은 포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매번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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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부터 사인을 내는 사람이 네. 있고 변화구부터 사인 내는 사람이 있고 네. 한 번 싫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까먹고 처음엔 안 내요. 근데 몰리나가 정말 알아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방 투수의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을 때 소신이껏 너는 이 공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많이 던져야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JHK님인데 지금까지 5번 우승하셨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우승이 언제인가요? 그것도 올해- 질문 많네요. 네.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 네.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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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우승 한순간 한순간이 다 정말 기억에 남죠. 진짜 첫 우승부터 퍼펙트 4승, 4연승 우승, 그다음에 뭐 저기 2018년도에 업셋 우승. 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쉬워 보였거든요. 엄청 쉬운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 제일 힘들었던 우승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뭔가 나한테 뿌듯해요.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나와에 대한 약속. 내가 이 팀에 돌아왔으니 이 팀은 강팀을 만들 거야. 근데 실제로 제가 뭐 감독이 아니고 뭐 구단주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돌아와서 우리 팀이 강팀이 됐어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분명히.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억이 더 남는 것 같아요. 네. 르코입니다. 김구현 선수가 보는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성공 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활약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뭐 야구 도사도 아니고 정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우는 뭐 그렇게 힘들어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워낙 그런 거는 잘 이겨내고 하는 선수라서 착실하고 저는 그런 거 사실 생활 때문에 조금 힘들었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야구는 할 때 하고 놀 땐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쉴 때 어떻게 쉬냐에 따라서 생활이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정우는 실력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서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우의 제일 좋은 장점은 똑같은 공을 2번 던졌을 때의 대처 능력이 정말 좋다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을 치더라도 처음엔 안 되겠지만 2번째 만났을 때는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봐서는 첫 해에는 못하더라도 2년차 때부터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타자들이 미국에 가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 빠른 공 대처 능력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거의 160 네네. 이상의 공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처음 160을 못 치더라도 2번째 160은 쳐요. 제 기준에 있어요. 그냥 네네. 제 판단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이거를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호는 160km를 던져서 못 치면 다음에 160km 칠 준비를 하고 나오고 그게 또 따라가요. 분명히 그거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 능력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팬님인데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이제 오원석 선수가 호투를 굉장히 펼쳤잖아요. 근데 그때 07년도 김광현 선수를 떠올렸던 분들이 많대요. 혹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석이한테. 아끼는 마음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분명히 부담될 거고. 진짜 나간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제2의 뭐 김광현이 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2007년도에 김광현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부담감 가질까 봐. 근데 본인이 또 이겨냈잖아요. 잘 던졌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3차전 경기. 네.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내가 준 것처럼 된 거예요. 다 제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원석이가 선발인데 내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어쨌든 그 부담감을 내가 준 것 같고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잘 본인이 이겨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경기 이기고 나서. 그래서 얘가 이런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뿌듯함과
앞으로 이제 이런 부담감을 안고서 던졌을 때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 팬들이 자꾸 김광현 선수랑 오원 선수를 오버랩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계속 이제 어쨌든 선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 네, 선발로 시작했고 1차 지명에 뭐 선발로 처음에 마운드에 선발로 지금 어린 나이에 선발로 던지고 있고 그래서 오버랩이 똑같은 왼손 투수기도 하고 그래서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앞으로 어쨌든 랜더스에서 계속 투수를 해서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죠. 꼬꼬언니인데요. 청라 동구장에서 은퇴 경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은퇴하기 전까지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점대, 20승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그치. 네, 너무 과분한 거고 지금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기 청라동까지 5년 남았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150승 1승만 더 하면 150승이잖아요. 그럼 200승까지 50승이 남은 거예요. 51승이 남았어요. 네. 정확하게. 1년에 10승씩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200승만 딱 채우고 청라에서 멋있게 은퇴했으면은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또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5년 동안 꾸준히 네.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려면. 네, 그렇죠. 네. 조로님이 김광현 선수에게 영구 결번이란? 정말 그렇죠. 영구 결번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네. 어쨌든 미국 가는 순간 영구 결번은 저는 사실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은퇴했을 때는 그런 사실 이제 꼭 이제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진짜 명예롭게 은퇴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차후에 이 팀에서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 번호를 한번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달질 않더라고요. 영구 결번이 되고 우리 팀에서 내가 만약에 지도자를 했을 때 그 번호를 내가 한번 달고서 지도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지도자에 대한 목표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해지진 네. 않았는데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코치라면, 내가 감독이라면은 생각은 옛날부터 하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감독이면 이거 안 해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근데 네. 진지하게 코치 되면 내가 어떤 건 해봐야지, 감독 되면 내가 어떤 건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한두 번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